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이름이 있습니다. 서울, 부산 그리고 각도의 지명 등등 엄청난 숫자의 그 지명들은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그냥 우리 동네라고 하면 그만인데 말이지요. 왜, 누가 그것을 정했고 그 과정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알아보는 것은 재미도 있지만 내가 존재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자세라고 봅니다. 지명은 국가 권력이 자신이 지배하는 지역에 명칭을 붙여서 관리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오래된 지명은 그 유래가 전해지기도 하지요. 757년 신라 경덕왕 때 신라는 관직과 제도 그리고 전국 각 지방의 지명을 대대적으로 중국식으로 바꿉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나라의 언어로 혹은 한자식이 혼합되어 붙여지고 불려왔던 지명들을 모두 한자식으로 바꾼 것이지요. 경덕왕은 당시 수도인 서라벌은 물론 지방 9개 주의 각 고을의 지명까지도 꼼꼼하게 모두 조사하여 개명합니다. 그러면 경덕왕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선진 지역이었던 당나라와의 관계가 개선되고 선진 문물이 들어오면서 생긴 결과입니다. 중국의 왕조처럼 지명을 기록해두면 통일 이후 넓어진 통치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아주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목적은 중앙에서 행정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한자로 지명을 바꿈으로써 중앙의 지배력이 지방 구석에까지 닿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삼국 통일 후 삼국이 각자 개별적으로 쓰던 지명에 대한 통일을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자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냥 한자를 갖다 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경상북도 상주의 경우 사벌주라는 지명의 사벌을 숭상할 상으로 고쳐 상주라고 하는 식으로 좋은 한자를 가져다 기존의 우리 지명을 고쳐서 쓰는 식이었습니다. 물론 전라북도 임실처럼 백제 시대 때의 지명을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이런 예외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삼국사기 지리지 편을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이후 고려시대 때 다시 한번 한자식 지명으로 개명이 이루어지고 조선에 이르러 다시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식 지명이 붙습니다. 이것은 해방 후 우리 정부에 의해 거의 다 다시 우리식으로 고쳐집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면 삼본 같은 일본식 지명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삼본은 삼본으로 쓰며 일본식 발음으로 하면 야마모도입니다. 아마도 서울이나 혹은 도시 지역은 우리식 지명으로 개명했으나 경기도 지역인 삼본 같은 시골까지는 개명 당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생긴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경덕왕의 조치는 서라벌 지역을 포함하여 당시 지방의 지배 세력인 호족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정착됩니다. 문무왕 이후 신문, 효소, 성덕, 효성에 이어 경덕왕까지는 한반도 역사상 왕권이 가장 강력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지방 호족들은 그 강력한 왕권에 감히 도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계열은 태종무열왕의 후손들로 이루어져서 무열왕 이후 해공왕까지 8대에 걸쳐 이어지는 신라 중대의 부흥기였습니다. 경덕왕이 죽고 그 아들이며 무열왕계의 마지막 왕인 해공왕이 시해된 이후 신라는 급격히 그 국세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신라 하대가 시작되고 약 200년 후 신라는 고려의 왕건에게 나라를 바치면서 멸망합니다. 신라 중기에 멸망한 가야 왕족인 김유신과 왕위 계승과는 거리가 멀었던 진골 귀족 김춘추가 연합하여 탄생시킨 무열왕계는 삼국 통일을 이루었고 약해져가는 신라 왕조의 힘을 불어넣어 다시 한번 중흥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열왕계는 8대에 그치고 뇌물왕계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신라는 서서히 기울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동력을 잃어버린 배처럼 말입니다.